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효정입니다. 여기 네.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 뭔가 예쁜 풍선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시고, 근데 착각을 하셨어. 내 오늘 생일이 아니야, 제가. 풍선 지금 이제 좀 특이하지 않아요? 지금 풍선이 하늘에 좀 떠 있잖아요. 지금 아주 날아가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예. 저런 떠 있는 풍선 안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이거든요. 저기 그치. 지금 헬륨 가스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늘 이런 헬륨가스 풍선을 달아놓습니다. 그 원효영님께서는 헬륨 가스를 흡입해서 말해본 적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난칠 때도 많이 하지.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야, 역시 준비성이 늘 이렇게 준비를 해주니까 제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헬륨 가스를 제가 흡입을 하면 나타나는 변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당연히 목소리가 좀 바뀌긴 할 건데 예. 효정 씨 목소리가 어떻게 바뀔 거는 네. 상상이 안 가. 그쵸, 한 요 정도? 오케이. 원래 이 정도였으니까 이게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변했죠? 오, 네. 캐릭터가 달라지는데? 네, 제 목소리는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개그 쪽으로 약간 전향해도 될 것 같아. 예? 근데 효정 씨는 이렇게 헬륨을 뭐 마셔서 뭐 된대. 나는 헬륨 안 마셨다. 안 마셔도 아이는 나온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 별별 실험실. 자, 별별 실험실. 그럼 오늘은 귀엽게 깜찍하게 시작해 볼까요? 별거 없는 이상의 알고 있는 생각. 오늘의 주제는 밀도였네요. 밀도. 맞습니다. 아. 밀도였습니다. 주제는. 아니 그렇다면은 이 헬륨 가스와 우리 일상생활 속의 이 공기의 밀도가 이렇게 달라서 목소리가 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밀도가 뭔지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밀도는 이 과학적으로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어느 부피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질량을 말하는데요. 이게 좀 풀어서 말하면 어느 특정한 공간에 물질이 얼만큼 빽빽하게 들어 있는지를 그걸 나타내는 이제 물리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밀도가 크다는 거는 어느 특정 공간 안에 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치. 걸 말하고요. 이 밀도가 높은 물질이 낮은 물질보다 이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공기보다 이 헬륨 가스의 밀도가 더 낮아서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 이 대기를 우리가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STP라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상태일 때 공기의 밀도가 리터당 1.298g 정도 되고요. 헬륨은 리터당 약 0.18g 정도 돼요. 그래서 공기보다 헬륨이 밀도가 한 7배 정도 7배나? 낮은 거죠. 예. 와.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왜 소리에 힘 편할 때 그 매질, 공명, 뭐 진동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이 소리의 진동수가 결국에는 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호루라기 필이 막 불고 그랬잖아요. 네. 이 주사기 내부의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진동수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높은 소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리는 이 밀도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와. 그러니까 음속이 빨라지면 진동수가 많아지고, 진동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음은 가늘고 높아진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헬륨을 마시고 소리를 내뱉으면 이 헬륨의 진동수와 공기와의 진동수의 차이 때문에 한 2.68배 정도 높은 소리가 나게 돼요. 네. 나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헬륨 마신 연기할 때 와 이게 진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밀도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 밀도는 일반적으로 기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고체 순서로 이제 밀도가 커지는 거죠. 밀도가. 네, 밀도가 높아지겠지. 네, 그리고 기체가 제일 낮겠죠, 밀도가. 근데 이게 물은 좀 예외여서요. 그 액체 상태일 때도 물은 그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이에요.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물질을 할 수 있겠죠. 와. 네, 밀도의 기준이 대부분 물로 우리가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1보다 큰 물질은 물 속으로 가라앉고, 그렇지. 밀보다 작은 물질은 물 위에 뜨거든요. 뜨겠지. 예. 그런데 토성이죠, 토성. 예. 이 골이 있는 거. 맞아요, 골이 있는 그 예. 예쁜 행성. 이 토성이 조금 독특한 행성이에요. 왜요? 태양계 행성들의 대부분은 밀도가 1을 넘어요. 그런데 토성이 네. 밀도가 한 0.69 정도거든요.
그러면 물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 위에 놓으면 만약에 토성을 뜨겠지.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거죠. 아니 그러면 네, 뭐 토성보다 큰 바다가 있어. 네. 그러면 토성이 물 위에 둥둥 뜨겠네요. 아, 그렇죠. 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성보다 더 큰 물을 가진 행성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물이 엄청나게 질량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중력이라는 건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만큼 질량이 커지면 이제 밀도가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물의 밀도가. 네.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큰 물이 가지고 있는 행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험으로 재현할 수는 없는 거죠. 야, 근데 상상만 해도 재밌긴 하다. 물 위에 떠 있는 토성. 네. 아, 근데 우리 효정 씨가 밀도의 기준이 네, 1인 물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실험실에서는 이 밀도가 다른 여러 가지 액체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다고 하거든요. 여러모로 또 우리 별별 실험실에 아주 밀도 있는 남자, 밀도 높은 우리의 디슨 씨를 한번 불러볼까요? 과천 과학관 나와주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밀도의 차이가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물 들어라. 이야. 에탄올? 네, 걔는 아주 천천히 넣어요. 이거를 팍 넣어버리면 섞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살살. 그렇죠.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와, 진짜 1층, 2층이네. 네, 그래서 여기 1층이 물, 2층이 에탄올.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술이요? 네. 갑자기? 네, 이 물 안에 공을 띄워보겠습니다. 투명한 이 경계쯤에 식용유를 오, 선생님. 오, 기름 공이 생겼죠. 기름공. 기름공. 맞아요. 기름이. 와, 진짜 위 안 뜨고 가운데 있네. 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섞이지 않으니까 이런 공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네. 우리 좀 넓적하게 봤는데 좀 더 예쁘게 제가 미리 또 만들었거든요. 야, 훨씬 잘 보입니다. 기름공이 가운데 이제 떠 있는데 더 동글동글하게 공을 만들어 봤습니다. 얘는 납작했는데 네. 얘는 진짜 유리 구슬 같아요. 맞아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꼭 공이 떠 있는 것처럼 예쁘죠? 네. 네. 이번에 준비한 재료가 바로 라바 램프를 만들기 위한 재료예요. 라바? 네, 라바 하면 용암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듯이 우리가 실험실 상황에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좀 잘 보이라고 물에다가 초록색의 색소를 섞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식용유가 있어요. 우리 아까 실험해봤잖아요. 네. 식용유는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네, 위에 뜬다. 맞아요. 자, 우와, 됐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거는 발포 비타민인데 이 발포 비타민 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기름과는 반응하지 않고 물과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고 물과 닿으면 기포를 발생시켜요. 오! 물이 저렇게 방울처럼 다시 가라앉죠. 네. 물이 밀도가 크니까 기름 밑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모터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억지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치인 거죠. 오! 올리고 이거 보세요. 야, 하늘에서 비가 와요. 오! 맞아요. 그래서 파란색 물방울이 위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와, 신기하다.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또 준비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보여주세요. 무지개 물탑을 쌓아보겠습니다. 오. 똑같은 물인데 우리가 이 설탕을 얼마큼 녹이느냐의 차이에 의해서도 밀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안 섞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막
흔들거나 하면 섞일 수가 있거든요. 앉아서 천천히 해보실까요?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오, 설탕 5개가 섞인 설탕물. 두 번째로 무겁죠. 이제부터는 조심조심. 웅이 좀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 괜찮아요. 일도 아닙니다. 힘들어 보이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잘하고 계시나요? 팔 좀 눌러주세요. 정밀해 이거. 무지개 물탑이 완성됐습니다. 와, 신기하다. 무려 1시간 동안 네. 너무 팔이 아팠어요. 너무 정밀했어. 맞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물은 설탕 없는 물. 그쵸, 밀도가 가장 낮은. 맞아요. 밀도가 높은 순서대로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네. 그 위에 다시 밀도가 높은 이 보라색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맨 밑으로 가지 않을까요? 보라색이 내려가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제 걸 망치신 것 같은데. 박사님, 제가 1시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을 네. 망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실험을 한 거죠. 공기를 넣어볼까요? 공기요? 이야. 일부러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요. 우리 박사님, 야, 다 섞어버렸어요 지금. 야, 섞이죠. 네. 공기를 넣으면 당연히 섞이겠죠. 나의 1시간. 와, 우리가 지금 설탕물이라고 하는 같은 성분의 물질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저었을 때 다 섞여버리죠. 극성과 무극성과 같이 성질이 다른 물질을 써서 쌓았다면 아마 이렇게 했어도 다시 분리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박사님. 안녕. 야, 아니 진짜 밀도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실험을 할 거라고는 난 상상을 못했네. 근데 저는 네. 만약에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은 라바램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신기한 거 가져가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와. 와 예쁘다. 네. 저거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갈릴레오 갈릴레 이름을 딴 갈릴레오 온도계예요. 아이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제. 아니 내가 온도계. 내가 온도계를 몰라. 여러분 온도계 알잖아요. 예? 네. 이게 바로 밀도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거든요. 와 신기하네. 신기하죠? 이 캡슐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투명한 액체, 요게 이제 에탄올이나 아세톤 뭐 이런 약간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유기물이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굉장히 잘 변하는 유기물이에요. 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런 예쁜 구들은 다 밀도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온도가 써 있는 이 금속이 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뭐 28도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좀 네. 가벼운 추. 그리고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게 16도죠. 16도. 네, 이게 무거운 추로 달아서 그래서 밀도가 변하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구들이 움직이면서 온도를 알려주는 그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도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네. 이 갈릴레오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위에 있는 애들이 가라앉고 그리고 온도가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와요. 그럼 잠깐만 제가 지금 이 온도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23도예요 지금 이 공간이. 그러면 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떠 있는 예쁜 구체 중에 네. 중앙에 그럼 떠 예. 있는 그렇죠. 22도. 22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야. 근데 이 온도계가 네. 정말 온도를 잘 잴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따뜻한 물과 찬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찬물 안에다가 지금 제가 이 온도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야 그러면은 보이죠? 지금 다 뜨는 거. 네. 네. 지금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는 실온이 23도였잖아요. 네. 지금은 23도보다 훨씬 내려갔다라는 거를 이 갈릴레오 이 온도계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반대로 따뜻한 물에 넣으면은 그럼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이제 이 안에 있는 용액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밀도가 밀도가 낮아지죠. 네. 낮아지니까 낮아진 만큼 여기 있는 구체들이 아래쪽으로 네. 가라앉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 거라고 야.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뭐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또 온도의 변화가 이제 밀도의 변화로 내려가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 오. 아, 예, 22도 야, 내려가고 있고요. 쫙 깔았네. 네. 야. 자, 저희가 헬륨가스로 기체의 밀도도 알아봤고 네. 과천과학관 실험들과 이 갈릴레이 온도계로 액체의 밀도도 이렇게 알아봤고 네. 그럼 이제 남은 게 고체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고체도 준비를 했죠. 아 역시 착착 네. 떨어집니다 이제. 자, 이 고체 덩어리들 뭐야 모래 이렇게 모래인데?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모래가 있고 네. 모래 위에 지금 유리 구슬들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모래가 이 고체라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얘를 흔들면 이 모래들이 액체처럼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서 뭔가 현상이 일어나요. 오 한번 해봅시다. 와. 큐큐큐. 우와. 저 뭐야? 짜잔. 진짜 마술인데? 이거는 어디 있다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유리구슬은 모래 알갱이보다 기본적으로 밀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 알갱이가 막 이렇게 액체처럼 움직이는 네네. 이런 유동적인 상황이 되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네. 마찬가지로 이 모래보다 밀도가 작은 뭐 이 플라스틱 공 같은 친구들은 모래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도 이렇게 흔들어 주면 내가. 네. 이 모래가 플라스틱 공 아래쪽으로 밀도가 크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공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서 플라스틱 공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와. 야. 이 원리를 정확하게 저희 시골에서도 이용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네. 저희가 왜 키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맞아요. 네. 그 벽시보다 밀도가 작은 것들이 날아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사금 채취라고 해서 모래에서 금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 원리예요? 네, 그것도 이 원리랑 동일한데요. 와. 사금이 흙이나 모래보다 금이다 보니까 밀도가 훨씬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속에서 흔들면 이 사금만 아래쪽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야, 이 밀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았네요. 네. 역시 과학은 생활이고 생활은 곧 과학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요. 이 과학을 또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에디슨 씨 밀도와 관련된 또 어떤 도전을 또 해봤을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디슨 씨 어디 계십니까? 무슨 도전을 하고 있어요? 발명계의 객자 정디스. 편백나무를 이용한 천연 피톤치드 살균제 만들기. 와, 저게 된다고? 저런 아이디어는 늘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피톤치드 올라가라. 천연 피톤치드를 만들려면 포집 장치를 통해서 수증기를 모아야 됩니다. 자, 어머니가 쓰시는 대왕 부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부항과 잡아라 석유 펌프. 아이디어가 참 독특하네요. 저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게 될지. 저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냉각 장치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넣고 물을 얼려 보겠습니다.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차가. 수증기가 이 부항을 통해서 모입니다. 모이면서 이 냉각 장치가 냉각을 하면서 이 호스를 따라 가지고 편백수와 편백 오일이 정제되어 나옵니다. 자연에서 이 물과 기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이 편백나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깜짝이야! 야! 네, 막걸리 청주 증류하듯이 그거 하시려나 봐요. 이 수증기를 쫙 모아서 이 안에 액체 상태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은 편백수는 가라앉고 밀도가 낮은 편백 오일은 위로 뜨게 됩니다. 오! 보이세요? 오! 액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향. 와, 향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했던 게 되네, 진짜? 될까 했는데? 뜨거. 이야! 냉각 장치가 녹고 있어요. 이러면은
터질 것 같은데 밥솥. 그럼 더 큰 걸 썼어야 되네. 지금 위기가 이라서 정디슨이 대형 냉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오. 아 역시 디슨 계획이 다 있었어. 아 그렇죠. 저 정도는 돼야 이제 완벽하다. 냉각 장치가 완벽해졌다. 그렇죠. 저 정도는 돼야 이제 냉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슨 씨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험을 해보는 거잖아. 첫 도전을 해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 야 제대로인데요 이건. 우와. 자, 오! B급 보이시나요? 와. 야, 솔씨가. 와, 엄청난 양의 편백수가 추출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편백수랑 편백오일 지금 두 액체의 밀도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오일의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확실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일이 적게 나왔네요. 자, 정디슨은 이제 편백수와 편백 오일을 섞어서 살균력도 높이고 향을 더욱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섞어 보겠습니다. 짜잔! 안경 세척기! 어머? 잠깐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초음파로 기름이랑 이 물이 썩 섞일까요? 아마 안 섞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죠. 네. 우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물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완벽하게 쪼개서 편백수와 하나로 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편백 오일을 쪼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어? 그렇지! 그 방법이 있구나! 계면 활성제를 준비했어요. 이 계면 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섞여라. 편백수 섞여라. 대박. 계면활성제는 물과 친한 성분이 들어있고 기름과 친한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 두 계면활성제가 양쪽 팔을 잡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호. 예,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잘 섞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네. 것 같고요. 네. 정디슨이 만든 피톤치드의 살균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정디슨 거, 하나는 우리 새싹 PD. 누가 더 지저분할까요? 자, 세균 테스터기. 먼저 정디슨. 정디슨은 핸드폰 깨끗해요.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치로 나타내 줍니다. 와. 신기하네. 저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192. 자, 다음은 우리 새싹 PD. 299! 핸드폰 뭐 하는 거야? 자, 우리 새싹 PD 거 제가 피톤치드로 살균합니다. 얼마나 감소가 되었을까요? 구석구석. 우와. 오. 야, 저 정도라고? 이야! 새 핸드폰 가져가세요. 잘 써요, 깨끗하게. 이거 가져가. 이거 지워야겠다. 가져가. 세계 최초로 우리가 편백수를 밥통을 통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개짜 발명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상 개짜 발명왕 정디슨이었습니다. 아니 역시 개짜야. 하지만 약간 천재 같아요. 아주 밀도 있는 실험을 또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네. 밥솥에다가 피톤치드가 들어있는 식물 넣어서 냉각 장치를 넣어서 네. 그걸 추출한 다음에 추출해서. 기름을 추출한 게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에서 추출한 용액으로 이 물과 오일의 밀도 차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그 기름과 물을 섞은 네네네. 내용이 있었잖아요. 안 섞이는 물과 기름을. 네.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뜨는 거는 맞는데 네. 그런데 이게 밀도 때문에 안 섞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다른 게 섞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밀도 때문은 아니다. 네,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게 그 계면활성제 넣은 게 뭐 밀도를 어떻게 뭐 상쇄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디슨 씨는 네. 본인의 아이디어로 정말 저 실험실에서 정말 다양하게
다 성공을 시키는 것 같아. 그쵸. 네. 예, 정말 오늘 뭐 이렇게 밀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생활 속에 숨어있는 이 밀도 얘기를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멋지다. 같아요. 형님 혹시 만둣국이나 수제비 끓여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아, 예. 너무 좋아하지. 그 만두랑 수제비가 익으면 어떻게 됐었죠? 그 만두랑 수제비가 익으면 어떻게 됐었죠? 맛있게 되죠. 아, 그렇죠. 그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저희가 알아보려면 이 동동 뜨는 정도를 보면 되거든요. 맞아. 막 물이 끓을 때 막 네. 동동 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익어서 부피가 커지면 같은 물질인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제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러네. 예, 물에 뜨는 거죠 이제. 근데 신기한 게 왜 제 와이프 심진아 씨는 네. 부피가 커졌는데 물에 안 뜨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같은 질량이 아니라 네. 먹어서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밀도가 유지가 되었다. 이해도가 너무. 예. 이제 이해가 되네. 네. 반드시 그대로 그 질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피만 커져야 이제 뜨는 거죠. 알겠어요. 자, 별별 실험실 오늘 시간 어떻게 좀 저희가 이렇게 밀도 높은 좀 빽빽한 내용들이 이렇게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더 알차고 밀도 높은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별별 실험실로 함께 놀라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라세요. 나 여기 진동수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그거 안 그래도 가수 활동 하시잖아요. 밀도 높은 남자야. 밀도송 하나 만드셨네요. 네.